발전을 주제로 하는 202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회식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총무부위원장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눈이 많이 내려서 오시는 길이 많이 힘들고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쪽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서로 오는데 고생하셨다고, 또 앞으로 오늘 잘 부탁드린다고 격려 인사도 나누시고 반갑게 악수도 하시면서 부드럽게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인사 같이 나누시죠, 옆에 계신 분들과. 눈이 와도 생략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에는 늘 학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든든하게 지지해 주시고 계시는 감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내빈 소개 올리겠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님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더 소개해 드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발로 뛰어주신 한국지방자치학회 정광섭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27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광섭입니다. 사유자께서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닌 분으로 소개를 했는데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재작년에. 근데 작년에 제가 학회장 부임하고 기획세미나, 국회에서 하는 기획세미나, 그리고 지방에서 했던, 순천에서 했던 국제학술대회,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25차례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는 이제 주로 주제가 균형발전, 자치분권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하는 세미나 대부분은 고향사랑 기부제 좀 활성화. 사실은 작년에 이제 2023년 원년 1년 동안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과제의 일환으로서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가 들어왔었죠. 1년 동안 그 많은 행사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28대 회장님이 출범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는데, 저희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500여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학교의 존립 근거가 자치분권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님께서 지방시도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오셔서 더 자리가 빛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말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제가 통합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크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그 주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중앙의 그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는 것들, 그리고 맞춤형 자치분권 모델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2024년 올해 해야 할 것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1년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린벨트까지도 해제하겠다. 사실은 여러분들 굉장히 지방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나온 기회발전 특구나 이런 거 보면 상속세까지도 면제하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박함이 드러나 있고 진정으로 지방을 살리고자 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진정으로 지방에 살기 좋은 시대로 만드는 그러한 액션 플랜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치분권도 외에는 아닙니다. 오늘 마침 이 자리에는 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집 회장님 오셔서 주구장창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자치분권, 맞춤형 자치분권, 자치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마침 작년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갔더니 광주 서구청에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광주의 서구청에는 18개 동이 있는데 동 마을별 생활정치를 표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 18개 동마다 BI를 만들고 생활정치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좋은 제안들을 구정에 반영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저희 학회는 끊임없이 연구와 비판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숭실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한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일기도 고르지 않은데 이 고기동 행안부 차관님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지방시대를 위한 여러 가지 역할들,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여러분 2024년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광섭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학회를 위해 힘써주실 무거운 책무를 맡으신 신임 회장님이시죠. 한국지방자치학회 28대 회장님으로 선출되신 배귀희 회장님께 환영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학교 백위입니다. 갑진년 청룡회계를 맞이해서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를 설정해서 오늘부터 22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한경직 기념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증가, 저성장이라는 뉴노멀 시대에서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정책 추진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의 많은 이슈들 그리고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의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 동계학술대에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획 세션을 꾸릴 것인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민하는 가운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문득 생각했던 거는 그 최정적 교수님의 지적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주목하면서 이 위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그때 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이 최장립 교수님이 썼던 이 글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했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대통령의 권한 집중화가 강화되고 있고 법의 지배는 위험에 놓여 있고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은 위로부터 국가에 통합되면서 사회적 다원화 발전이 저해되고 약화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내놓은 대안이 뭐냐면 대안이 제한된 국가였습니다. 리미티드 스테이트인데요. 우리가 행정학에서 많이 공부할 때는 리미티드 가버먼트인데 이분은 이제 정치학자에서 리미티드 스테이트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서 우리 학회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화두로 한번 던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방분권이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어떤 제도적 기제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토크빌, 한나 아렌트 그리고 가서라고 하는 3명의 정치 철학자들의 주장을 저희가 한국 사회에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전 앞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24년 동계학술대회 개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이러한 이슈, 특히나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이슈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담론의 장을 만들었고요. 또한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중요한지를 우리 동계학술대에서 또 여기 참여하신 모든 그 교수님들과 그 전문가들 앞에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방시도위원회가 역점을 두는 지방시대에 발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재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 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자치경찰권, 지역 특화 발전 특구제도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정책적 이슈를 지방자치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및 관심 있는 그 분들이 함께 모여서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담론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를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기관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오해빈 그리고 내빈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학술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우리 숭실대학교 장범식 총장님과 학교 교직원 선생님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또한 이번 동계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학회 임원들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이희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현장에는 참석을 못하셨지만 전국에서 오신 학회분들께 환영의 뜻을 담아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서 그리고 오늘 설경의 아름다운 캠퍼스를 학술대회 장소로 기꺼이 내어주신 숭실대학교의 장범식 총장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2024년 한국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광섭 회장님과 백유희 회장님 그리고 좋은 의견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최근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이 모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돼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전문가 여러분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서울시도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미리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또 두루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총장 장범식입니다. 푸른 용의 2024년을 맞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를 이곳 숭실대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광섭 회장님, 백위희 차기 학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회원님들,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한 이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닌 학회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현실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관한 많은 의제를 논하는 장이 되어 우리 사회가 요청하는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라는 커다란 과제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 지방 분권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뜻깊은 학술대회가 숭실대학에서 개최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앞으로도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양에서 시작한 우리 숭실의 박물관을 한번 방문해 주셔서 우리의 역사와 함께해온 숭실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숭실대학교에서 개최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승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영사를 보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의 축사를 청해 듣고자 합니다. 먼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님의 축사를 들으시겠습니다. 예,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입니다. 먼저 이번 동계학술대회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해 주신 우리 정광섭 회장님, 그리고 백유희 회장님, 학회 회원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정말 많은 내외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굳건히 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방 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 분권 균형 발전법이 시행되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였고, 또 오늘 기조 강연을 하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인구 감소, 또 수도권 1극 체제 개선 등 시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또 해결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권의 확대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내년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또 수도권 집중과 같은 균형 발전의 난제를 함께 풀기 위한 논의도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자치제도와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자치학회를 포함한 학계의 여러 많은 의견에 충분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계학술대회를 축하드리고 이틀에 걸친 여러 주제별 세션에서 많은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기동 차관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님께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를 축하드립니다. 평생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한 30년 동안 봉직을 하다가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 와 있습니다. 우선 그 정광섭 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백이위 차기 회장님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오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동질성을 가지고 모인 자리입니다. 오늘 면면을 보니까 오늘 행안부 차관님도 오셨고 우리 오동기 지방시대 위원장님도 오셨는데 그 전임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들도 다 참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학회가 지금 동계학술대 내건 그 모토 자체를 참 잘 잡았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학술적 그 관심이 많으니까 한 말씀만 올리고 가자면 저희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 국가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두 축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중앙 집권적인 경제 발전과 기술의 발전이 한 축을 담당한다고 하면 지방에는 그 역사 문화적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들에서 숨겨져 나오는 영어로는 로컬 위즈덤이라고 그러는데 지역 지혜들이 있어요. 너무도 많은 곳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왔던 동네만 쳐다보더라도 그 동네 스페시픽한 그 동네의 특이한 특정된 자원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것들을 총괄해서 문화적 자본이라고도 하고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가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된 선진국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지방의 힘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지방의 다양성과 숨겨져 있는 역동성을 끌어내서 그걸 활성화시켜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특히 우리나라한테는 매우 중요한 국정 철학이자 행정 이념인데 이 부분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주민의 삶의 질, 양극화되어 있는 특히 지방에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 자긍심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고 가는 지혜들이 정책화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주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학술대에 많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지방재정공제에서 하는 일이란 지방분권에는 자치권의 분권과 재정의 분권이 있는데 그 재정의 분권을 한 축을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자치분권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학회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게 국가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와주신 우리 우동기 위원장님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제도화시켜 주시고, 행안부 차관님께서는 맨날 그래왔듯이 좀 더 열심히 일해 주시면 우리나라가 한층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두 분 회장님들 축하드리고요. 지방자치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인재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강성조 원장님께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펜까지 막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조입니다. 오늘 한국지방자치학회 2024년도 동계학술대회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정강섭 27대 학회장님, 그다음에 28대 백이 학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발표를 해주고 또 토론해 주시는데 이런 분들께 많이 감사드리고, 또 학술대에 참여하신 회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방 분권하고 그다음에 균형 발전인데, 제가 이렇게 학술대에 이렇게 가보고 이랬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전문가분들이 와서 하고 또 이렇게 관련되는 분들이 나왔는데, 특별히 보면은 이제 중앙부처 관련되는 분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학술대에. 근데 정말 주제에 맞게 최고에 보니까 우리 지방 분권에 최고 책임자이고 전문가신 우리 행안부 고기동 차관님이 오셨고, 또 균형 발전해서 이게 최고였는데 우리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님께 오셔가지고 정말 이 학술대회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가봤지만 처음 이런 건데 아마 이 두 분 학회장님과 학회 회원님들의 능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왜 이런 주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왜 원인이 뭔지, 또 그동안 또 많은 그런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또 방안도 많이 찾아보고 대안도 모색해보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인식됐으면은 그 대안들을, 또 거기에 나왔는 어떤 방안들을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국가와 지방과의 구조, 또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거기에 대한 자치법권 문제, 균형 발전 문제, 자치재정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해결을 못하느냐, 결국은 근본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사고가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이 우리가 부르짖고 지방자치다, 재정분권이다, 자치균형 발전이다 얘기를 하지만 절대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위주로.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방분권, 균형 발전, 재정분권 이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이제는 실천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이 행사에 와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방시대가 어떻게 한다,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지방시대 부러진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취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이 바뀌어야 지방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똑같다고 봅니다.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정말 확실히 바꿔봐야 됩니다. 완전 근본적으로 바꿔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그마한 어떤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해서 아마 이렇게 많은 회원님들, 또 우리 여기 차관님, 또 위원장님, 또 우리 이인재 이사님도 오셨고, 또 주민자치회 또
우리 전상직 회장님도 오셔가지고 오고 많은 또 젊은 분들 많이 왔는데 정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정말 우리가 전국이 골고루 잘 살고 있고 인구 소멸 문제도 해결하고 또 균형 발전이 되고 모든 국민들이 잘 살고 대한민국이 발전되는 그런 시대가 꼭 오늘 계기로 왔으면 싶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를 축하드리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성조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님께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광섭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회장직 내려놓으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지방자치 잘 되도록 연구도 해주시고 현장도 좀 자주 다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위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 지방의 운명은 백위 회장님이 이제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좀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민자치를 1999년부터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그때 행안부에 김진홍 사무관, 지금 정년하셨을 겁니다. 오래전에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사무관하고 같이 주민자치 얘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 됐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논의나 지금 하고 있는 논의나 크게 진전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민자치를 한번 한국의 주민자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발전을 시켜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학술로 연구하자. 두 번째 정책으로 수립하자. 세 번째 현장에 시행하는 사업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학술 연구를 이제까지 한 80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의 한 17, 18년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지금 며칠 전에 누가 물어서 돌아보니까 한 번에 500만 원 들었다 치더라도 1000번이면 그 적지 않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이제 계속 하려는데 매주 목요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 반까지 3시간 반 동안은 무조건 주민자치 세미나 합니다. 틈날 칠 때마다 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정책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실제는 뭐 스위스 주민자치는 어떤가, 독일 주민자치 어떤가, 영국 주민자치 어떤가, 미국 주민자치 어떤가, 이거를 옛날에 김순은 선생하고 같이 협력도 해서 한 300명의 학자를 동원해서 3년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해서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첫 번째 행안부가 안 듣습니다. 행안부는 뭐 과장선에서 주민자치 정책을 담당한다 그러면 과장은 수시로 바뀌고요. 과장은 이 주민자치 다른 것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한 25년 하면서도 행안부 예산을 한 번도 안 쓴 이유는 관심 없는 행안부의 예산은 나도 안 쓰겠다고 저도 신청도 안 했습니다. 제안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주민자치회는 회원들이 당연히 회장을 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장은 당연히 주민들이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회원이 주민자치회장 선거하는 제도를 국회의원들한테 한 20분한테 물었습니다. 안 됩니다. 한마디로 안 된다.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행정적인 이유. 민원이 많아서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피하는 그 정치적인 이유나 공무원들이 피하는 그 민원의 이유 때문에 주민자치를 눌려서 없애버리기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도 이제 발제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방자치 이 애매한 용어 이제 좀 바꾸자.
자, 지방이 자치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주어가 안 되고요. 지방을 자치한다 그러면 이게 국가가 지방을 자치할 수도 있고, 옛날에 봉건 영주같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치할 수도 있고 주민이 자치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주제가 어떤 걸 가야 되느냐, 아까 이제 제가 주장했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봉건 영주 제도로 만드는 게 지금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우리 노광규 시장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계시면 저는 봉건 제도 아니라 무슨 제도라도 다 찬성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시장님들,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많아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한테 동기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 하자는 동기가 아예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임하고 읍면동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말썽 없고 인심도 없고 다 좋은데, 굳이 평지 풍파 일으켜서 좋은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수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여수시 주민자치위원이 8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사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면 여수시에 800만 원이다. 1년 모으면 1억이다. 1억만 있으면 멋진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하면서 한 달에 10,000원도 못 내겠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왜 하느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내서 1년에 1억 걷는다면 주황 회장이 나도 1억을 내겠다고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설 지나고 지나고 난 뒤에 여수에서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주황 회장까지도 돈을 1억 내놓겠다는데, 우리 여수 시민들이 한 달에 10,000원 못 내서 되느냐? 그것도 주민자치위원이. 이런 어떤 이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행정 권력의 분배 이런 차원에서 그런 어떤 좁은 소견에서 하지 말고, 국회에서도 정치 권력의 분배 이런 차원에서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읍면동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를 위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있는 역량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가를 연구한다 그러면 주민자치 연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하지 않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차관님 돌아가시거든 주민자치 연구 좀 할 수 있도록, 학술 연구도 하고 정책 연구도 할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 오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멋지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주민자치를 영국이나 스위스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조선이 주민자치를 잘했습니다. 저희 학회 안에 향약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만 있습니다. 조선의 주민자치 얼마나 잘했던가라는 걸 살펴보면 지금 주민자치는 저리 가라 그럴 정도로 멋있게 했습니다. 그런 전통을 법 만드는 분도 모르고 정책 만드는 분도 모르니까, 일본 거 수입해 오니까 안 맞습니다. 스위스 거 가지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무중으로 떠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균형을 잡아서 좀 이제 발전시켰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우동기 위원장님, 지방시대 좋습니다만은 주민시대로 바꿔주시면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주민이 지방을 바꾸지 지방이 지방을 바꾸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상직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불가피한 일정으로 현장에는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감사한 분들이 또 계십니다.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조기련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장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님의 축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셨던 제27대 전광섭 학회장님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새로 취임하시는 제28대 백이회 학회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9년 출범한 이후에 지난 35년 넘게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등 지방자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좋은 정책 제언을 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미래를 위해서 애써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균형 발전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30년 넘도록 역대 정부가 이어온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자 철학입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는 지역균형 발전의 가치에 자치와 분권을 더한 고도의 경기도를 넘어선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곳 어디에나 더 많고 더 고르고 더 나은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경기도의 발걸음에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분들께서도 많은 힘 보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조길련입니다. 지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와 지방의법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재정권 확보 등 지방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동계학술대회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의미 있는 정책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202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8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신념으로 인천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정부 정책들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대로라면 정책 시행에 필요한 조직을 지방정부에서 구성해서 관련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기획하거나 발굴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지방정부에서 기획하고 건의한 정책을 중앙정부가 수용하고 지원하는 과정과 방식도 재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행정기관들과 부처 산하기관들, 일부 공기업들도 이런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관이 필요합니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 메리지 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바로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굳이 징비록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중앙 관료들이 지방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업을 일률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중앙지방 협력 관계로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지방정부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도 국가 경쟁력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시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지방자치학회 석학들께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해안을 모아주시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2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양 특례시장 이동환입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서고 계신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입니다. 특히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맞이한 지방 소멸 위기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정과제입니다. 우리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지방 분권을 통해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특례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움직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우리 시대가 맞이한 위기와 도전, 기회에 대한 깊고 발전적인 논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님께 축사를 겸해서 기조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이 캠퍼스를 들어서면서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누가 친정에 오는 기분이라더니만은 학회에, 특히 지방자치학회에 거의 15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대학에 가서 보직을 맡고 또 교육감을 하고 뭐 이렇게 외도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 정기총회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학회를 이끌어 주신 역대 회장님들, 또 직전 오늘까지 하고 계시는 정강석 회장님, 또 학회를 이끌어 주실 백이휘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입니다.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의 두 가지 핵심이 지방 분권입니다. 그 지방 분권의 핵심 요소는 권한 배분과 재정력 확보입니다. 이 두 가지 축으로 윤석열 정부는 지방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지방시대 정책 중에 몇 가지 핵심 사항만 여러분 알려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 학회를 창립하신 고주 노영희 교수에 대한 회고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우리 중요한 정책 중에 교육특구라는 정책을 우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 제도와 기회발전특구 두 제도가 있었는데, 이 두 제도가 법사위에서, 행정안전위원회나 산업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법사위에 넘어가서 두 가지 다가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조항은 빠져버렸습니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법이 우리 지방정부들이 목매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데 어제부터 열린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될지 참 암울합니다. 그 요인은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또 지방과 관련되는 법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자원을 배분하고 규약을 정하는 국회 권력은 수도권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에 법사위는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약 한 4분의 3이 서울 경기의원들이더라고요. 여기는 여야가 없습니다. 지방이라는 데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요즘 잘 팔리는 중앙 언론 중에 지방판을 가지고 있는 신문이 없습니다. 최소한 시도별로 예전에는 한 면을 그 지역면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특히 부수가 제일 많이 나가는 특정 신문은 아예 이 면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2022년 9월 1일에 균형발전위원장을 맡고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사주한테 크레임을 걸었어요. 지방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신문이 왜 지방판을 없애느냐. 그래서 살아난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전국판 하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전국판. 여러분 어느 신문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시도별 판이 아니고 전국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지방의 어려운 문제가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인식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중앙 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뉴스가 깔리고 나면은 이 지역에서 보이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의 지방판 뉴스밖에 뿐입니다. TV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면서 언론에 협조 요청을 했더니만은
그거는 지방 언론들이 다루는 거 아니냐 그럽니다. 지방 언론이 다루는 것 아니냐. 이 한계가 전 국토 면적은 11.8%인데 국민들은 벌써 올해 인구로 따지면 약 50.7%가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도 많아졌습니다. 이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 치고 인구 비례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겸비해서 정치 구조를 짜는데 우리나라처럼 지역 비례, 지역 대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치 체제가 작동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꼭 헌법 개정을 해야 하느냐? 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야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70년대 도입된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 지금 뭐 위성정당에서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되게 시끄럽습니다. 이 비례대표제는 원래 우리나라의 도입 취지는 직능별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직능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그 당시에 선출직으로 뽑혀있는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워낙 떨어지고 지사형의 정치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출직으로 뽑혀있는 국회의원들의 분포가 전문성이 엄청 다양합니다. 지금 어느 정당이든지 직능별로 비례대표위원회 순번을 정하는 정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 개정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정당들이 인식을 한다면은 비례대표제를 활용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둔다면은 이 제도는 얼마든지 보완될 수도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 4월 국회 선거를 두고 총선을 두고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몽땅 서울 경기 인천 중심의 공약과 서울 경기 인천 중심의 선거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자, 이러한 거대한 정치 시장의 힘과 정치권의 시장의 힘, 경제계의 시장의 힘이 우리가 지방분권이라는 제도와 균형발전이라는 일개 부처에 한정된 정책을 가지고 정부 개입을 해도 이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 속에서 가장 최근에 의미 있는 제도를 하나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있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졸업하고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이 그 지역 경쟁력의 파라미터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서울에다가 기숙사를 지어주고 돈도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은 연어일 줄 알았는데 연어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천시장님은 돌아오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만 그것도 선거를 겨냥해서 돌아오지 그냥 살려고 돌아온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돌아올 줄 알고 투자를 해주고 지원해 줬는데 그들은 가버렸습니다. 지역은 소멸의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악순환이.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생태계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교육발전특구를 도입을 해서 비록 교육자유특구는 도입이 못됐지만은 현행 법 테두리 속에서 교육발전특구라는 제도를 가지고 역대 어느 정부도 시행하지 않았던 교육정책을 가지고 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써보자는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를 가지고 시장군수 시도지사가 보육과 돌봄을 책임져주고 지역 교육감은 정말 사교육비 들지 않는 공교육 체계로서 교육을 이끌어 나가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그 지역에서 공교육 받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해서 그 졸업한 아이들이 기회발전특구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해서 확보된 지방의 일자리에 정주하는 정주 생태계를 구축해보자는 인재 양성의 체계를 23년 2월 달에 구미에서 우리가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왔어요. 지방대학 줄만 서면 되는데 지역에서 잘 키운 아들이 서울에 가야지 지방대학 그거 뭐하러 가느냐. 근데 우리는 잊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교육의 3주체는 순천이라면 순천교육장, 순천시장님, 그 지방에 있는 순천대학, 순천에서 대학이 3개, 시험 3개죠. 이 3개의 연합 주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 3주체는 완전히 각기 다른 정책을 폈습니다. 최근에 와서 시장 군수님이나 시도지사들이 고등교육 정책과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에 관심을 가지지, 그전에는 교육은 교육감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전혀 가시지 않았어요. 역대 정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는 지역대학 총장, 교육감, 시도지사들이 교육의 3주체가 돼서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 지방의 교육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교육을 위해서는 지방에 오고, 지방의 출산율은 지금 학교 출산율이 1.34가 넘습니다. 서울은 학교 출산율이 0.3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결국 균형 발전에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그렇게 서로 따로 놀다가 균형 발전 정책은 산자부나 국토부의 정책이었지, 지방분권은 행안부의 정책이었지, 범부처적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전혀 다른 정책을, 수도권 집중지향적 교육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 하고 수도권에 있는 서울대학하고 경쟁을 맞짱 같이 해볼 수 있는 계열이 의학계열 대학입니다. 이대, 지대, 한의대학대, 간호대학, 더 확대한다면 수의과대학, 물리치료, 방사선, 이런 학과들은 수도권의 어느 대학을 관계없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서울 학생들이 대부분 54%까지 차지했습니다. 근데 부산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부산 지역 지향적 정착형의 부산시가 교육정책을 폈고, 지역의 대학들이 부산대학, 동아대학이 협조를 해서 부산의대와 동아대학 의과대학은 80%의 학생들이 부산 학생을 이대 학생으로 뽑았습니다. 그걸 뽑기 위해서 수능의 최저 점수를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대단히 우수한 학생들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발전특구를 기해서 지금 평균 48%에 그치고 있는 의학계열 대학의 학생, 지역 정원 학생을 대학 총장들이 총장의 학생 선발권 권한과 지방대학 육성법에 있는 40% 이상을 뽑도록 하자는 그 법 정신에 따라서 금년도엔 60%, 내년도엔 70%, 3, 4년도는 80%까지 지역 인재 전형으로 그 지역을 뽑아보자. 한 2, 3년만 지나면은, 얼마 전에 MBC에서 토론할 때 어떤 의사가 나와서 성적 20등, 30등 하는 애들이 이과대학 와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 20명 넘는 반이 없습니다. 전국 대한민국 고등학교 중에 20명 넘는 반이 없어요. 경기도 일부를 제외하고. 마음 따뜻한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암기사라는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산대학이나 동아대학의 예를 보면 절대 지역인재 전형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지지 않더라. 또 앞으로는 28년부터는 문과, 이과 통합형으로 뽑기 때문에 그 인재 부족난은 절대 이유가 될 수 없다. 강원대학은 18%를 강원도 애들 뽑았습니다. 올해 60% 뽑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제주대학은 100%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는 어떻게 고등학교만 3년 졸업하면은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중학교 3년은 비수도권 내에서 다녀야 하고, 고등학교 3년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호남권, 충청권, 강원, 제주 이런 권역별로 3년을 다녀야 지역인재 전형의 혜택이 됩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지금 아이들 교육 때문에 서울에 집을 두고 가족을 두고 단신부임해서 지방에 있는 여기에 참석하신 교수님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
벌써 대치동 엄마들은 춘천과 호남권으로 이사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 지방자치학 하시는 분들은 소상하게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니까 빨리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제도가 생활인구란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때문에 지금 포스코는 올해부터 격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아마 저는 다음 대선 때쯤 되면은 대통령 공약에 주 4일 근무제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4도 3촌, 5도 2촌이 되든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가지게 되면은 1가구 2주택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주말을 농어촌에서 보낼 수 있도록 집을 가지더라도 양도소득세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어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농지에도 집을 지을 수가 있고 농지 전용 부담금도 내지 않고 여러 가지 건축 규제의 완화 등등을 도입을 해서 세컨홈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는 팁을 2가지 주셨으니까 이러한 학교 회원들의 결집체인 이 지방자치학계도 얼른 지방으로 이전하기 적극 권장합니다. 왜 지방자치학회가 서울에 있어야죠? 이런 문제를 이제는 양심과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는 우리 전문 학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아마 이 학교에 오면서 생각났던 것이 이 대학의 한경직 지금 목사님 기념관인데, 우리 지방자치학 분야하고 굉장히 학회를 설립하셨던 노영희 교수님, 고주 노영희 교수님이, 한경직 목사님은 평안 남도시고 노영희 교수는 평안북도 정주 출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직접 사제지간의 인연은 없었습니다마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만난 직원과 상사의 관계였습니다마는 너무나 그분의 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학회를, 지방자치학회를 설립을 했고요, 창립을 했고 환경정치학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자로 태어나서 학회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힘든 일이고 선구자적인 역할인데 이분은 2가지를 하셨어요. 70년대에 지방자치를 선도적으로 주장했던 분이 노영희 교수입니다. 또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한 분이 노영희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미네소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셔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행정대학원 설립 멤버로 유학을 가셨고 돌아오셔서 행정대학원 교수를 하다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설립했습니다. 환경대학 원장을 하시다가 1978년 10월에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개발연구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억 원을 출연해서 설립된 연구기관이 국토개발연구원입니다. 또 우리 국토 및 도시계획학회와 환경정책학회, 국토 및 도시계획학회도 이분이 설립하셨고 지방자치학회도 설립하셨고 환경정책학회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국토개발연구원을 만들기 전에는 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학회와 환경정책학회는 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소의 사무실을 빌려서 지방자치학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폭넓은 학문적 배경과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과 해안,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신년 1월이 되면은 그분이 사신 곳이 해방촌에 부르는 보강동인데 단독주택입니다. 1층, 2층으로 된 집인데 1월 1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3일까지는 새벽에 그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새벽에 가서 바로 세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그분에게 세배를 드리러 온 분이 그리 많았습니다. 하도 새벽들이 많으니까 학교에 계시고 하니까 1년 동안 술을 모읍니다. 오는 제자들 세 차림 해주려고. 그럼 1층에서 세배하면 2층 가면은 1년 동안 모으신 술을 다 내놓고 제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참 부러운 은사다. 나도 대학 교수를 할 때 제자들을 저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는데 그거 쉽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내려오셔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서 정주장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분 태어나신 고향이 평안북도 정주입니다. 정주. 지금은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의 정주시가 되었는데 그 정주에서 월남한 그 정주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주장학회를 만들어서 매년 장학금을 지불하시고 제가 78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 뵀는데 79년에 우리가 수도권 정기계획법을 만들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세계적인 지역개발 학자들을 초청해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학자들 한 40명을 초청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던 피터 홀. 자, 지역개발 도시 및 지역계획 분야의 세계적 서각들은 거의 다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주일간 했는데 그 중에 필드 투어가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천시장님이 우리 한양대학 교수였나? 원재무 교수님 어디 대학이? 한양대학이죠. 원재무 교수님의 선친 되시는 분이 인천시장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국제 세미나 추진의 실무 책임자였어요. 연구원인데 저한테 맡겨줘서 그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끝나서 오후 한 3시쯤 돼 전화를 직접 하셨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조퇴라 하고 밑에 1층으로 좀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장께서 조퇴를 신청해놓고 몰래 내려오라 해서 무슨 일인 것이면 내려갔더니 차를 타라고 그래서 차를 탔습니다. 인천을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인천에 왜 가는지 몰랐어요. 갔더니만은 그 원 시장님이 하고 저녁 약속을 해놓으신가 본데 제가 국제 세미나에 고생을 했다고 저녁을 먹여주려고 인천까지 데려갔어요. 저는 제나고 여름에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9월쯤 됐는데 여름에 가몽시를 먹어본 게 전하고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인천의 요정집이었어요. 가몽시를 술안주로 주는. 그래서 아마 연구원을 챙겨서 밥 한 번 먹이기가 눈치 보이니까 몰래 인천까지 데려오셔서 저는 처음으로 그런 성대한 밥상을 받아봤습니다. 그분을 두고 영남대학에 있으면서 초청을 해서 특강을 몇 차례 했는데 제일 부러웠던 것이 그분 특강은 원고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쓰면은 거의 한자, 두자, 탈자도 없이 원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특강하는 내용이 한마디도 흐트러지지 않고 문법적으로도 틀리는 게 없어요. 그거 그대로 받았으면은 잡지에 학회지에 낼 수 있는 수준의 원고가 됩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하시고 야, 교수를 저래 좀 할 수 없겠느냐. 저는 그때부터 실제로 그렇게 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강의 자체가 원고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알찬 강의를 할 수 없을까? 그걸 학생들이 녹음해서 풀었으면 노트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볼 수 없을까? 그게 사실 제 목표였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잊어버려서 안 되고 또 강의해놓고 나면 또 빠져먹은 게 빼먹은 게 그렇게 많아요.
노영희 교수는 특강할 때 메모지도 없습니다. 메모지도. 그러니까 다작을 참 많이 하셨고 책도 참 많이 내셨는데, 우리 학계에서 앞으로 고주 노영희 선생만큼 폭넓고 환경 문제, 지방자치 문제, 한 세대를 앞서가는 그런 학자가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에 나올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고주 노영희 선생의 기억을 한번 다시 되살려가면서 그분의 학문적 업적과 실천력, 정책 지향적, 김한재 교수님, 최상철 교수님, 권태준 교수님, 그 세 분이 노영희 교수의 다음 세대의 분들입니다. 우리 또래는 한 3세대쯤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 세상에 계시는 노영희 교수님의 천상에서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동기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우동기 위원장님께서 기조 강연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고주 노융희 선생님을 기리는 고주상이 있습니다. 네, 한국지방자치학회 선구자이시고 또 지방자치학회 창립자이신 노융희 선생님을 기리는 상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시상을 위해서 정광섭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주 노융희 지방자치상,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 우동기. 귀하께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이론 정립과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시키고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에 귀하의 공로를 기려 상패와 부상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22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전광섭. 네, 그러면 그 내빈분들 같이 앞에 단상에 오셔가지고 같이 기념 촬영 먼저 조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빈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인재 이사장님, 김상식 회장님 잠깐 기념 촬영, 대기 회장님.